이번 시간에는 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은 4가지 종류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을 이루는 손허리뼈, 메타카팔, 손가락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다음 주름이 있는 곳까지가 몸쪽 손가락뼈, 프록시말 페랭지, 그리고 엄지에는 없는 중간 손가락뼈, 미들 페랭지, 마지막으로 손가락 맨 끝에 있는 한 토막이 먼쪽 손가락뼈, 디스탈 페랭지입니다. 힘을 완전히 뺀 상태로 왼손을 손바닥이 보이도록 펴보세요.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은 살짝 안쪽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적의 잡기 동작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의 관절들과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손바닥에 잘 지워지는 펜으로 관절들을 그리고 짚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손목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위가 CMC 조인트, 한글로는 손목 손허리 관절인데 카파본의 C 그리고 메타카파본의 MC가 합쳐져서 CMC 조인트가 되었습니다.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들이 시작하는 주름이 MCP 조인트입니다. 한글로는 손허리 손가락 관절인데 메타카팔본의 MC, 팔랭지의 P가 합쳐져서 MCP 조인트라고 명칭되었습니다. 엄지에서 그 위에 하나 남은 주름이 IP 조인트입니다. 손가락 뼈 사이 관절인데 이는 사이를 뜻하는 인터의 I 그리고 팔랑지의 P가 합쳐져서 명칭되었습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MCP 위에 있는 주름이 PIP 조인트입니다. 몸쪽 손가락 뼈 사이 관절인데 이는 몸쪽을 뜻하는 프록시말의 P 그리고 손가락 뼈 사이 관절인 IP 조인트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 주름이 DIP 조인트입니다. 먼쪽 손가락 뼈 사이 관절인데요. 이는 먼쪽을 뜻하는 디스탈의 D와 IP 조인트가 만나서 명칭되었습니다. 이렇게 손에 먼저 적어두고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따라해보면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의 CMC 관절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손바닥을 보면서 이 관절을 몸쪽으로 굽혀보세요. 오므리기만 되고 안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의 CMC 관절이 접히지 않는 중심 기둥 역할을 하도록 고정되어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 손가락의 CMC 관절에만 가동성이 허용되도록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손바닥이 오목해질 수 있고 안정성 있는 쥐기를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엄지의 CMC 조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엄지의 CMC 조인트는 안짝형 관절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엄지가 90도 정도 안쪽으로 돌아간 것을 염두에 두고 움직임을 알아봅시다. 엄지 CMC 조인트의 첫 번째 움직임은 굽힘과 펴입니다. 굽힘은 손으로 숫자 4를 만들었을 때 엄지 모양입니다. 오른손에서 엄지 CMC 관절 굽힘을 하면 기역자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외워두면 편해요. 그리고 펴은 굽혔던 엄지를 바깥쪽으로 피면 엄지의 펴입니다. 엄지 CMC 관절의 두 번째 움직임은 벌림과 모음입니다. 벌림과 모음은 손으로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보세요. 또는 오리의 울음소리를 손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지가 두 번째 손가락과 평행하게 마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지 CMC 관절의 굽힘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기억해 두세요. 엄지 CMC 조인트의 마지막 움직임은 맞선과 재배치입니다. 이 움직임은 엄지만의 특별한 움직임이고 세 단계를 통해 움직입니다. 우선 첫째로 맞섬은 엄지 CMC 조인트의 벌림이 1단계, 다음으로 엄지 CMC 관절의 굽힘이 2단계, 마지막으로 엄지를 안쪽으로 살짝 돌리는 게 3단계. 이 3단계의 움직임으로 엄지가 모든 손가락의 끝과 마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배치는 맞섬의 단계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안쪽 돌림이 되어 있던 엄지를 바깥으로 돌려주고 엄지 CMC 조인트에 펴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엄지 CMC 조인트에 모음을 해주면 재배치 동작이 완성됩니다.
자, 다음 MCP 관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두 번째, 다섯 번째 손오리 손가락 관절은 이렇게 볼록한 손오리뼈 머리와 약간은 오목한 손가락 마디뼈가 관절합니다. 좌측 그림을 참고하셔서 MCP뿐만 아니라 CMC, 뒤에 배울 PIP, DIP, 그리고 손목뼈, 이런 뼈의 위치와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MCP 관절의 움직임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굽힘과 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록한 손오리뼈를 기준으로 해서 오목한 몸쪽 손가락뼈가 움직입니다. 두 번째, 벌림과 모음도 나타납니다. 중지를 기준으로 해서 손가락이 모이면 모음, 손가락 중지를 기준으로 멀어지면 벌림. 이 또한 이제 볼록한 허리뼈를 기준으로 오목한 몸쪽 손가락뼈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다음 MCP 관절을 굽힌 상태에서 벌림을 한번 해볼까요? 굽힘하지 않은 상태보다 벌림이 덜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좌측 그림에 콜라테랄 리가먼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겨딘대라고 합니다. 손허리뼈와 몸쪽 손가락뼈 사이에 이 겨딘대가 양쪽으로 붙어 있는데 이 겨딘대는 굽힘을 할 때 신장됩니다. 겨딘대가 신장하게 되면 관절면과의 접촉이 최대치가 되어서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CP 관절을 굽힌 상태에서 벌림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다음은 엄지의 손허리 손가락 관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MCP 관절과 같이 볼록한 손허리뼈 머리와 약간은 오목한 손가락 첫마디뼈가 관절합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굽힘과 펴이 나타나게 되는데 굽힘과 펴 시 여기 볼록한 손오리뼈의 머리에 대해서 이 오목한 몸쪽 손가락뼈의 관절면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손가락 관절입니다. 손가락 관절은 크게 IP, PIP, DIP로 나뉘는데 엄지의 경우 손가락 뼈가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뼈보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IP라고 하고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은 몸쪽과 먼 쪽으로 구분되어 PIP, DIP라고 합니다. 먼저 엄지의 IP 조인트의 움직임을 보면 굽힘과 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PIP 조인트의 움직임을 보면 똑같이 이제 여기서도 굽힘과 펴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 DIP에서도 굽힘과 펴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손에 대한 뼈와 관절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CMC, MCP, IP, PIP, DIP를 구분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 번씩 헷갈리니까 손가락에 그리던 그림을 보고 외우던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